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대학교 토목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영훈 교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부천대학교 토목과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4,500여 명의 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자재와 실습실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토목 엔지니어의 모습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한치의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대학교 토목과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즐거운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서로 만들어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자료로 우리 부천대학교 토목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대학교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목표, 토목과의 교육목표, 학과 연역, 그리고 학과의 교수 및 조교 선생님 소개, 그리고 토목과에서 하는 일, 그리고 교육과정 로드맵, 주요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대학교 토목과는 전문학사 과정과 전공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한 과정으로 1, 2학년 과정이 되고요.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에 들어올 수 있는 3, 4학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80명을 모집하고 전공심화 과정은 15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학사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도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전공심화 과정에서 3, 4학년 과정을 밟을 수 있으며 그 3, 4학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는 일반 대학과 같은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만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부천대학교 토목과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다운 창조적인 실무형 전문 토목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프로젝트식 교육과 같은 시청각 교육의 강화, 산업체 위탁 교육과 현장 실무 실습 강화와 같은 산업협동 중심의 교육, 그리고 전산화 교육 강화와 학과 전용 캐드실 구축 등에 의한 정보화 중심의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대학교 토목과는 1978년에 인가가 되어 1회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이에 1990년에 1998년 그리고 1927년 2018년 최근에는 캐스톤 디자인 경진대 우수상 수여, 2019년에는 장려상 수여, 그리고 2019년에는 대학 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1팀 1프로젝트 경주대에서 대상 및 장려상 등을 수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40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누적 졸업생이 약 4,500여 명이 있습니다. 졸업생의 4,500여 명은 주변의 관공서라든가 주요 기업의 중요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토목인으로서 우리나라의 토목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회 네트워크는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졸업할 때 아주 막강한 네트워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작년 여러분 선배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이제 입학하셨고 또 이제 대면 수업에서 얼굴을 뵈게 되면 우리가 또 이런 기념사진을 찍어서 또 여러분들의 사진으로서 우리 학과에 또 걸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목과라고 한다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흑토자하고 나무목자를 써서요. 그런데 이 토목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결국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됩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일환으로서 드론을 이용한 하천 모니터링 기술로서 드론을 직접 운전하면서 하천의 물의 흐름이라든가 하천의
오염 정도를 그 고해상도 TV 그 카메라 등으로 측정하여 그것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특강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토목에서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공하는 것이 댐이나 교량 그리고 터널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공되는 댐이나 교량, 터널 등을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여 3D 프린터에서 모델링을 하여 출력해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 모델링 교육으로서 교량이라든가 댐 등을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견학하고 그 현장을 견학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수업 시간에 가서 그 실제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이론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활동에 인해서 본인들만의 구조물을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구조물의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아주 창조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구조물을 서로 만들어서 어느 구조물이 더욱더 단단하고 어느 구조물이 좀 더 세련된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좋은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대 토목과는 다양한 그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학교에서 열린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서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여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팀 프로젝트의 경진대회에도 참여하여 무동력 수문 개폐 장치라든가 IoT 개념의 센서에 의해서 교량의 변형 등을 측정하는 작품들을 출품하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대상 수상을 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중요하겠죠. 취업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기업가와 만나야 됩니다. 이에 부천대학교 토목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좋은 취업처의 기업가와 우리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그러한 시간 중에 하나로 기업가의 만남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과 교수 및 조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름은 박영훈 교수이고 저의 전공은 구조공학입니다. 토목은 다양한 전공이 많습니다. 구조공학, 수리공학, 토질공학, 측량공학, 환경공학, 지방공학 이 모든 공학들이 다 합쳐져야 하나의 구조물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토목공학 자체가 하나의 융합된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는 실제적인 구조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업입니다. 협업하지 않으면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최준혁 교수님으로서 구조공학을 전공하게 되십니다. 지금 현재 기획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세 번째 교수님은 김정수 교수님으로서 수리수문공학을 맡고 계십니다. 수리수문공학은 한강의 흐름이라든가 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를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교수는 김종필 교수님으로서 토목재료공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맨 왼쪽 교수님은 권수철 교수님으로 구조공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구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량을 만든다든가 댐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두께를 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의 또 콘크리트의 강도를 세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철근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강구조면 철판의 두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수치적으로 설계하여 그 단면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구조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정준호 교수님은 측량공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측량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구조물을 시공할 때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면적을 재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항공 측량,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면적을 측정하는 항공 측량을 하기도 하고요. 우주 측량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측량이 없으면 그 우주선은 결코 달나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공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박교수 교수님 또한 측량공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상식 교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수문공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박은상 교수님은 토질공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토질공학은 기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교량이든 댐도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됩니다. 예, 그러한 단단한 집안을 기초를 만들어주는 공학을 토지공학이라 그러고, 그러한 공학을 담당하신 분이 박은상 교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구조공학, 그리고 수리수문공학, 그리고 토목재료공학, 그리고 측량공학, 그 다음에 토지공학을 담당하는 교수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학과에는 또 조교님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왼쪽 조교님은 임지섭 조교님으로 2017년에 토목과를 졸업한 조교님이 되고요. 오른쪽 조교님은 신수빈 조교님으로 2019년에 졸업한 조교님이 됩니다. 우리 학과에 오시면 공학관 3층에 이제 학교에 오시면 이제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빨간 건물이 이제 아주 찾기 쉬우시고요. 그 빨간 건물이 공학관입니다. 그 공학관 3층에 오시면 토목과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토목과 사무실에 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학교에 오셨을 때 궁금하거나 아니면 처음 왔을 때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학교에 오셔서 빨간 건물 3층의 계단 바로 앞에 학과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이 두 분을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그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토목과는 학교에서 빨간 건물 3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목공학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는 스마트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토목공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목공학 하면 삽과 뭐 콘크리트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혀 그것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죠. 자, 우리는 토목은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요. 디자인이라 그러죠.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자라다가 계속적으로 아프면 또 병원을 가기도 하죠. 그게 또 일종의 유지관리인데요. 우리가 토목 구조물도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설계하게 됩니다. 손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설계하게 되고요. 그 설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석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해석 프로그램의 종류는 몇 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 분야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석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분야가 토목 분야입니다. 그만큼 구조물은 복잡하기 때문에 손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학하시게 되면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배우시고요. 바로 이 해석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시게 되고요.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희 학과는 이러한 해석을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두 개의 학과 자체에 두 개의 전용 전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 전산실이 아니라 학과의 전용 전산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언제라도 이 수업이 없을 때는 오셔서 이 해석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결과를 또 보고 그부터 좀 더 여러분들이 진정한 토목인으로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구조 재료 실험실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놓은 결과를 실제 실험으로 해서 그 해석의 결과와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건 댐인데요. 댐 또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뒤에 물의 하중이라든가 물의 흐름에 의한 하중 등에 의해서 이 댐이 얼마만큼 하중을 받을 건가를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설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산 위에서 물이 흘렀을 때 그 비가 많이 오면 이 물들이 몇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하천에 도달할 것까지도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바로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가 되면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이와 같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공, 우리가 왜 보시면 저는 지금 프라모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프라모델을 보면은 이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라모델을 만들기 전에 본드를 가지고 붙이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조립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실제 시공하기 전에 시공 가능성이나 시공 체계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시공이 가능성을 체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이와 같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공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삽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토목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토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기계화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건 MS 공법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캔틸레바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런칭 트러스 공법입니다. 이런 다양한 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화된 공법에 의해서 구조물을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화된 공법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시공 단계의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계된 것이 시공됐으면 그 구조물이, 사람도 가면 왜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토목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뭐 만들자 말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30년, 40년, 토목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60년을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공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한 30년, 40년 정도 쓰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듯이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우리가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여러분 선배님들이 직접 실습 시간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의 상태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조물의 진동, 우리가 왜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많이 났을 때 같은 지진이라도 구조물이 약하면 지진이 더 크게 나죠. 그 구조물이 더 크게 흔들리죠. 그러한 진동을 가지고 구조물이 얼마만큼 약해졌나를 판단하는 진동 측정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우리 교량이라든가 서해대교와 같은, 아니면은 저기 한강 인천대교와 같은 경우에 IoT 개념으로 센서들이 엄청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IoT 센서가 풍향, 풍속계, 처진계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지진계도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량이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나서 교량이 흔들린다든가, 바람이 오면서 교량이 흔들리면 IoT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상값이 발생하면은 관련 당국에다가 그 경보음을 울리는 아주 스마트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우리가 유지관리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입학을 하시게 되면 설계 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과 설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시공 단계에 있어서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시공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그 특수 공법에 대한 이론과 그에 대한 원리, 그리고 만들어진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그리고 대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다양한 IoT 개념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측을 하고 그 값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같이 차근차근 교수님과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께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또 토목을 다 겪어봤고, 그 학과 교수님들도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토목과를 들어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 어떤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진정한 토목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패러다임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토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빌 엔지니어링과 ICT와 빅데이터가 계속 융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죠.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머신러닝의 기계학습과 딥러닝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는 매우 방대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의학진단, 예술, 수학 정리증명 등에 활용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토목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앞에 보시면 히든 레이어라고 있죠. 이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그 생각하는 체계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저는 히든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딥러닝이 되고요. 그러한 생각하는 사고 체계에 의해서 결국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딥러닝인데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바둑의 인공지능의 알파고가 되고요. IBM에서는 이제 만들고 있는 왓슨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의학 분야가 되겠죠. 우리가 왜 CT를 찍거나 뭐 MRI를 찍게 되면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실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왓슨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학습이 된 거죠. 이런 MRI 가지신 분들은 어떤 병이 있으시고 이런 CT의 분들은 어떻게 돼서 몇만 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션트, 새로운 환자의 MRI나 CT를 보고 난 뒤에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왓슨인데요. 결국은 많은 빅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결과의 사고 체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판단하게 하는, 예측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되겠죠.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고요. 뭐 생물학의 신경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교사 학습이라 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비교사 학습은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함수 추론, 회귀 분석, 시계열 예측, 패턴 인식, 클러스팅 등의 적용이 있고요. 보시고 계신 것은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신경망이고요. 그러한 신경망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B나 D는 그런 신경망을 딴 사고 체계로 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토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재난이 있었죠.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난의 데이터가 결국은 빅데이터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와 집단지성을 활용한 미래재난 예측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어떤 재난을 예측하고 그 재난의 정도까지 예측을 해서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토목에서 빅데이터와 그리고 ICT가 융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계속 핸드폰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택시야 티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구들이 움직이는 게 실시간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그 자동차 노선, 새로운 철도를 놓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그냥 규모구구식의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빅데이터를 토목인이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의 결과로 봐서 해서 최적의 노선, 도대체 도로를 어디서 어디에 놓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교량은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전철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철의 배차 간격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이 빅데이터를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죠.
그 장비가 고장나면 시공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비에는 IoT 개념으로 그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빅데이터 센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 장비가 계속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고요. 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중요한 건설 장비의 어떤 부분이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예측을 하게 돼서 실제로 그 중요한 장비가 서가지고 시공이 멈춰서 손해를 보기 전에 장비를 수리나 보완을 해서 큰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건설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한 이제 토목 분야나 관련되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민원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 민원을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 민원은 어떤 특징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과 함께 그 민원을 내시는 분들의 위치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민원이 많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민원이 많이 나고 어떤 부분은 뭐 악취에 대한 민원, 어떤 부분은 오염에 대한 민원, 어떤 부분에는 방범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그 각각의 민원의 특징에 따라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분배를 하게 되고요. 그 예산 분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한다면 민원인의 만족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민원 패턴 분석에 의해서 이러한 그 재정의 효율화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우리 토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 민원 현황, 소음 분야 현황, 대기 분야 현황, 폐기물 분야 현황 등을 도식화시키고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아마 그 교통카드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토목을 배우시게 되면 교통카드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교통카드 데이터는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배차 간격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버스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시에 얼마만큼 움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느 쪽이 언제 혼잡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목인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도로의 위치, 최적의 교량의 위치, 그리고 최적의 배차 간격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 리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노선 이용 현황 분석, 향후 수요 예측 등을 해서 결국은 도로 및 지하철 노선 등을 결정하는 데 됐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시간도 가집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기사들이나 어떤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텍스트와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빅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저희 토목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과 그리고 빅데이터 마이닝 시간이 있습니다. 토목과가 무슨 데이터 마이닝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토목과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 수도 없고요. 토목과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토목과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동차의 배차 간격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코딩과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SNS를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누구와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친구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이 결국은 페이스북에 한 700명의 어떤 네트워크의 현황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왼쪽에 보신 것처럼 5줄의 코딩에 의해서 배우거든요. 이걸 왜 배우냐면 우리가 도로망 간의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망의 연결에 의하면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 도로를 지나간 사람은 어디로 도로로 가고 이게 결국은 다 네트워크 분석이거든요.
그러한 네트워크 분석이 토목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간단한 코딩을 가지고 또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뭐 이런 네트워크 분석이 되면 우리가 페이스북과의 연결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 도로와 도로 사이의 연결, 그리고 철도와 철도선의 연결, 그리고 교량과 도로의 연결 등에 있어서 최적의 어떤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부분을 위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코딩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분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목과가 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토목과 ICT와 빅데이터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관규칙인데요. 연관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는 경우가 높다라는 게 연관규칙이에요. 그래서 토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뭐 현대백화점에서 아니면 뭐 마트에서 일어난 어떤 그 상품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좀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목에서도 이벤트와 이벤트 간의 관계,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 꼭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토목과 ICT,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융합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융합되는 것을 전문학사 학위 과정, 여러분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UGIS 핵심 융봉합, 그 다음에 건설정보화 혁신, 국토 모니터링, 공간정보 인프라,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하나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하이웨이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는 결국은 물론 자동차 자체가 자율주행도 되지만 그런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하이웨이도 필요하고요. 물론 자율주행이 아닌 차들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코넥트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하이웨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하이웨이랑 토목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무나 관계가 있죠. 스마트 하이웨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하이웨이와는 다른 어떤 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되고요. 또 스마트 하이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곡률이라든가 구배 이러한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하이웨이를 건설하는 부분도 저희 토목이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자동차의 발달은 우리 토목으로 봤을 때 스마트 하이웨이를 만들기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발달되고 그 시공이 발달돼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의 토목 엔지니어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에 있어서 전기도 결국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토목입니다. 이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들이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철주라든가 관련되는 발전소와 연결이나 이런 모든 관련되는 토목 시설물을 우리 토목과가 만들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시설에도 우리 토목과가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천연 에너지, 풍력이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를 위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어떤 그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러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고 그리고 풍력 발전기에 어떤 터빈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다 토목입니다. 결국은 우리 토목이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은 특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설계 기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토목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이러한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전문 영역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아마 플랜트도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학 공장이라든가 석유 공장이라든가 이런 플랜트는 토목과 기계, 토목과 전자, 토목과 IoT가 만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밑에 들어가는 기초, 토목 기초, 이러한 기초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토목 위에 있는 기초 위에 있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진동과 그리고 밑에 기초가 공진되지 않게 하는 설계,
이러한 것들이 또 토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를 졸업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 플랜트 부분에서도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으면 여기서도 또 본인의 또 역량을 또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건설이라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UT, 그리고 IT, BT, NT, 시간, 공간,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토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토목도 배우고요. 구조에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도 배우고요. 시공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도 배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마이닝,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인공지능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또 그린 건설 있죠. 저희가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만드는 데 있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술이라든가 지능형 시설물 관리, 방제 안전, 친환경 건설 신소재 개발,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 토목 분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토목과를 졸업하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또 이런 분야에서 또 본인의 역량을 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시 또한 우리 토목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바다가 삼면으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을 잘 개발한다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께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문학사 교육과정과 학사학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1학년 1학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 기초를 배우고요. 토목 전산 활용, 토목 전산 기초 토목제도, 토목제로, 토목역학, 토질역학, 수리수공학을 배우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공 교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토목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이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공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천천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 토목인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마치게 되시면 전문학사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이에 또 학사학위 교육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 콘크리트 구조공학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4학년 2학기 건설방재공학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토목과의 교육과정은 4차 산업 과목으로서 기초 토목 계측, 3D 구조물 설계, 아까 말씀드렸죠. 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기초, 앞서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인공지능 등을 다루는 빅데이터 마이닝 등의 과목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론 활용 하천 수문 조사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에는 응용 실습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요즘도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안전 방제 쪽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취업 영역을 확대해 드리고자 유지관리공학, 건설안전시공학, 시공학 실무 등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셨을 때는 교육과정 로드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씩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미래 인프라 건설을 주도하는 창의융합의 인재로서 더욱더 거듭나게 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천대학교 LMS의 E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수업하게 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E클래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마 오른쪽에 보이실 건데요. 그 E클래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부천대학교 LMS인 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LMS가 뭐냐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클래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부천대학교 이 포트폴리오란 LMS가 나오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통합 로그인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한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학교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이디와 LMS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LMS 바로가기 포털 마이 페이지를 가는데 이 포털 마이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뭐 학교에 관련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 LMS입니다. LMS 바로가기를 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이 쫙 뜹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그 교과목에 들어가면 강의 콘텐츠가 있고요. 그 강의 콘텐츠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결과에 따라서 뭐 문제를 푼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타 관련 자세한 부분은 그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법을 매뉴얼을 조만간 학교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뭐 동영상 형태와 뭐 카드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텐데요. 거기에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이 클래스를 누르시고요. 이 클래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부천대학교 LMS가 나오고요. 그 LMS에서 이제 나중에 드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드리면 통합 로그인해서 LMS에 바로 가게 하시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나오고 그 수강 신청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한 사항들은 아마 학교에서 동영상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대면 수업은 이제 3월 30일부터 이제 3월 30일이 이제 코로나19가 국가에서 관리가 끝났다. 그러니까 종식이 됐다라고 선언해서 3월 30일 정도에서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1학년 1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어떤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학기가 연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많아 달라서 아마 저희 학과에 토목과의 단톡이 있습니다. 그 단톡에다가 수시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으는 질문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그 단톡에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학생회장님이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부담 없이 학과 단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대학교의 공식 카카오톡이라든가 부천대학교의 블로그, 부천대학교의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부천대학교 유튜브를 종종 확인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가 적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잘 끝나서 3월 30일 날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또 토목과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점점점 나아갈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겠죠. 그럼 궁금한 점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목과 단톡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그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토목과 교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보다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나서 우리 3월 30일 날 같이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부천대학교 안에는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빨간 건물 3층 바로 계단 앞에 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있으면 그쪽에 오셔도 되고요. 물론 요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